자, 다음에 소송점. 이거는 이제 동생의 소송점을 가지고 쳤는데, 소송점에서는 관성을 가지고서 뭘 보는 거예요? 관성을 가지고 관청으로 보는 거야. 관청. 그리고 이 일에 뭐예요? 대소를 판단하는 거예요. 대소. 일이 큰 일인가 조그만한 일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왕하면 큰 일, 적은 일이면 조그만한 일. 관이 왕하게 동해가지고 휴수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예? 관이 왕하게 동해가지고 휴수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5월 정미일날 잡으셨는데 관성이 뭐 사하가 동했는데 이것이 동해가지고 진토로 하하더라.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처음에 기세는 무진장 컸지만 나중에는 해결된다. 저번에 그 청년 선생님 점친 거 있잖아요. 왜? 저거 간제 구설 비슷하게 왜 시끄럽게 했던 일들이 잘 해결되겠는가 물은 게 이런 점을 얻은 거거든요. 이게. 이것이 응요가 그런 점을 얻은 거예요. 응요가. 세유는 약하고 응요가 이런 점을 얻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유가 이를테면 유금이라고 치면은 처음에는 기세가 어땠어요? 완전히 뭐 그냥 반 죽일 정도였죠. 이걸 금을 녹일 기세로 막 달려들었는데 그 기세가 하루 지나니까 어때요? 막 뚝 떨어져 버는 거야. 그래, 이런 걸 보고 육국을 삼킬 듯이 기세는 강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별 볼 일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어때요? 불 같은데 알고 보면 뒤끝이 흐지부지한 그런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셔요? 예, 요런 걸 가지고서 요 일은 빨리 가라앉겠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관청을 가지고 관사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도 응요를 또 중요시 여겨야 돼. 응요. 응요는 항상 뭐예요? 상대요. 요즘은 자기 혼자 사고 친 사람 있어요? 교통사고 나면 내 혼자 사고 나는 경우는 드물잖아. 그죠? 다 항상 저쪽 상대방이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 이쪽은 응요는 해수이고 세요는 인목인데 이 관사점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육춘계는 금방 확 흩어지는 경향이 있고 육합계는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합계를 얻으면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직통 가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이게 안 풀어지니까 합의됐으니까. 육춘계는 그냥 쫙 흐트러지는 거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세응의 관계를 가지고서 세유가 강하면 내가 이긴 것이고 응유가 강하면 저쪽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세유가 강하면서 응유를 극하면 내가 저쪽을 뭐 하는 거야? 기만하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알겠어요? 응유가 왕상하면서 나를 극하면은 저쪽이 나를 업신여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박 선생님께서 어디로 돈 벌러 가신다 라고 점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은 점을 쳤는데 이런 점사를 얻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저쪽을 가니까 얘가 뭐예요? 금생수를 수생목을 해야 안 해? 해요. 그러면 저쪽 가면은 사랑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는다고 보시는 거고 여기에서 만일 이를테면 유금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저쪽에 가면은 무시받을 일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게. 그래, 요렇게 판단하는 거고, 이건 지금 소송점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된 것이고, 자, 소송에서 세요가 공망이면 내가 이 소송을 없애고자 하고, 알겠어요? 응요가 공망이면 뭐? 상대가 소송을 없애고자 한다. 알겠죠? 그리고 응요가 세요를 생하면 저쪽에서 합의하고자 하고 세요가 응요를 생하면 내가 합의하고자 한다. 세요에 간이 임하면 나의 이론이 먹히지가 않아요. 내가 관청에 가가지고 나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먹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께서 딱지 틱했다잖아. 딱지. 그래, 이 딱지 건이 잘 해결되겠습니까? 하고 점을 딱 쳤다 이거야.
그럴 때 세유의 손이 임해가지고 딱 경찰서에 갔을 때는 이 선생님의 그 소원대로 되겠죠. 너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니까 인정해준다 하고 그걸 딱 인정해준단 말이야. 하지만 그 세유의 간성이 임하면 끝까지 안 된다. 벌금이 나오겠죠. 이러할 때는 어떤 선생님들이 딱 찌끄켰을 때 이것이 잘 해결되겠는가 물었을 때 세유에 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어? 관, 또 예? 관형이 임하지 말아야 되겠죠. 부가 임하면 어떨까? 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왜? 관이 나를 생해주니까 그것을 똑바로 보는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조절을 해주겠죠. 형제는 뭐예요? 벌금형이잖아. 그죠? 관도 마찬가지고. 그래, 요런 거가 임하면 안 되고, 세유에는, 재고 임하는 것이 무조건 손이라는 글자가 임해야지만 관사에선 다 해결이 된다. 알겠어요? 근데 관사도 일반적으로 그 형사소송점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민사가 있죠? 형사소송점에서는 세유가 손에 임하는 것이 무진장 중요해요. 형사소송점에서는. 알겠어요? 근데 이 민사소송점에서는 세유에 손이 임했다고 해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알겠죠? 형사소송점에서는 내가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벌금을 무느냐 안 무느냐가 다 판단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민사소송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죠. 그럴 때는 뭘로 판단해야 돼? 이기느냐 지느냐는 걸 뭐예요? 그렇죠. 세유가 강하냐 응유가 강하냐를 가지고서는 민사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형사소송점에서는 세유의 손이 임했느냐 아니면 관이 임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라. 자, 관사가 공망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제송사가 자율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서처럼 월건이 관에 임해서 용신을 극하면 그 하가 적지 아니하다 그래요. 월건이 관에 임해서 용신을 극하면 그 하가 적지 아니하다. 알겠어요? 즉 틀리게 말하면 월건의 기신이 임해서 용신을 극하면 어떻다고? 아, 좋아요. 백단. 그 하가 무진장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해가 가세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생의 소송점을 봤는데 형제가 용신이죠?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소송점에서 이야기해 줘야 될 게 또 몇 개 많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부성을 가지고 뭐라 그래? 소송점에서? 문서.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점을 치는 사람이 문서가 세유에 임해가지고 발동을 하면은 누가 소송을 일으킨 거? 내가 소송을 일으킨 거. 응유가 그러하면 저쪽에서 그렇게 된 거. 문서가 동해서 해두국으로 맞았다면은 뭐예요? 부효 진토가 동해가지고 묘목으로부터 해두국을 맞았다. 그럼 뭐예요? 뭘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 문서? 부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서를 다시 쓸 일이 생기죠. 그러면 한번 딱 법원에 내보래. 그러면 며칠 날 해결되는 거야? 문서적인 일이. 간단하잖아요. 이게 묘목이 극하고 있으니까. 6일 날 해결돼요. 그래서 지금 내도 아마 문서가 안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딱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유일 날 되셔야지 해결될 거니까 한번 내봐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같이 육회점을 배우신 분들은 제 말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해서 나가지만 이 일반인들은 거의 다 그냥 갖다 드리대요. 그러면은 딱 유일날 진짜로 경찰서에서 합격 통지서가 유일날 탁 나와. 그럼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신도들을 한 명 확보한 거지. 이게 불을 가지고서 고소장으로 보는 거예요. 고소장. 알겠죠? 그래, 일반적으로 그 금전적인 문제를 물을 때
여기 미리 선생님께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부성이 없다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당신이 차용증서를 쓰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이게 점 계속 풀면은 한 시간에 요 한 점 가지고 30분씩 풀어요. 이러면 힘들잖아. 그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130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저럴 때요. 네. 저 형이 용신이고 네. 관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제 새는 네. 저럴 때 어떻게 봐주는 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가끔가다 이런 건 있어. 형제점을 쳤는데 뒷다 쳤는데 세유가 이렇게 딱 동해가지고 이렇게 이를테면 유금으로부터 해두국을 맞았다. 응? 그러면은 이것은 형제 일도 안 좋지만 너도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들 가끔 가다가 왜 내 부인이 어떠한가 뭐 이런 점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부인이 어떠한가 물었을 때 뭐가 용신이요? 재성이 용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유가 충국을 당한다든가 이러면은 내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죠. 이해가 가세요? 자, 요거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은 또 때에 따라서 통배는 틀릴 수가 있죠. 이놈이 여기에 임묘가 됐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임묘가 되면 어떻다 그랬어요? 안 배웠는가? 네? 임묘가 되면 어떻다고? 양주호의 묘다 안미라고 배웠잖아. 그죠? 묘다 안미. 묘고 속에 빠지면 우울 답답한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얘가 묘고 속에 빠졌으니까 얘의 기분이 이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손님한테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점치러온 놈 치고 마음씨 편한 놈이 누가 있나? 그죠? 거의 드물거든요. 가끔 가다가 점 보러 오는데 세유에 손이 임한 사람들이 있다고. 점치러 왔는데 세유에 손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진짜 편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러 온 거야? 저쪽에서 점 잘 본다니까 한번 가자야. 그래가지고 왔거나 나를 한번 슬쩍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테스트. 알겠죠? 자, 이거는 그래. 동생의 소송점을 쳤는데 형제가 용신인데 형제가 태신됐죠? 태신됐고 관성이 동해가지고 원령에 임해가지고 이렇게 하급금을 많이 해요. 근데 원래 저도 이 점을 가지고는 이렇게 통변하기 힘든데 원래 연은 잘 안 보거든요. 연은 왜 안 봐? 예? 연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어떤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각각 개인적인 집안에 돼가지고 너 왜 이렇게 사냐 하고 가냐 하는 거 봤어요? 못 붙잖아. 그래서 그렇듯이 이 연은 절대로 얘들을 가시하지 않는 경향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요? 그러니까 연을 쓸 때는 언제만 쓰면 되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금년 한 해 운수가 어떠한가 묻잖아요. 그럴 때는 이 연을 중요시 여겨야 돼.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연중의 일을 알고 싶으면 연을 중요시하고 월의 중요함을 알고 싶으면 월령을 중요시하고 일진의 중요함을 알고 싶으면 일을 중요시 여기하고 시를 중요시하기 싶으면 시지를 중요시 여겨라. 요게 이제 탐천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요런 게 이 연월일시 요런 걸 자세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거는 지금 연에서 이렇게 진유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무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사하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사주 볼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못 보셨나요? 죄다 신약한 사주들이 죄다 신약하다 이를테면은 신금이 임묘진 목국을 틀었다 이러면은 처하고 문제가 언제 생길 것 같아요? 언제 생기는 거 많이 봤나요?
재성이 강해질 때 생기죠. 그 왜 그래요? 힘이 미쳐서 날뛰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리고 제다 신약도 그렇지만 군비쟁제도 왜 그렇게 일어났냐면은 비경겁제가 많을 때 재성이 확 맛이 갈 때 그 재성운에 가잖아요. 또 그건 왜 그래요? 처가 매일 담배 심부름 시키면 잘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비겁이 많으니까 뭐요? 매일 재성을 저기 쫄병 부려 먹듯이 부려 먹었는데 이것이 신금일주 내가 인목이 뭐 비경겁제가 되게 많은데 이게 묘년이 오니까 얘가 확 헷가닥 간 거야. 미쳤어 얘가. 왜 미쳐요? 그렇죠. 얘가 생기니까 자신감 생겼잖아. 나한테 확 개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이 미쳤구나 하고서 한방 조갈기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사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도 지금 태신이 돼가지고 오화가 너 와 이러면 오잖아. 너 가 이러면 가잖아. 그러면은 아무 일 안 일어나죠. 그럼 언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유월이나 신유년이나 신유일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힘없는 놈은 잘 개기면 개기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거기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거라도 생기잖아. 왜 개기냐고, 왜. 그죠? 그래, 이거는 문제가 생길 때, 힘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진년에 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5년에 신유월이나, 아니면 신유년이 되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또 때에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관성이 중중중한 걸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요놈 자식이, 그리고 육합계죠? 관제구설을 달고 다니는 놈이구나 하는 걸 알아 몰라. 이 형제가. 그러니까 제 문제 많은 애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월령에서 진유합, 그러니까 연에서 진유합하고 일진에서 토생금 하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인데 차후 얘가 힘 생길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유월에 조심해야 되겠죠. 신유월에.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또 딱 헷갈리는 게 있다고. 조금 좀 전에 배우기는 육합계 오미합을 했으면 언제 응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충할 때 응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기에 응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점을 이제 많이 쳐보다 보면 뭐 육합도 됐다가 육충도 됐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딱 결정을 하나 딱 해야 돼요. 나는 합에서 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로 가지고 찍어야 될 것이냐를 결심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걸 놓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리고 선생님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점사가 어지러운 사람 치고 그 점치러운 사람 치고 마음씨가 헷갈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점을 딱 쳤을 때 이 점사가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정신도 맑고 아주 그 기운도 상당히 맑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봐보래요. 조금 헷가닥 맛이 가신 분들은 점사가 문장 복잡하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라 그러는데 일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처럼 지금 관이 동해가지고 관이 월령에 동해가지고 극하는데 유금이 말을 잘못 들으면 괜찮은데 지금 태신됐는데 힘을 얻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참 어려운 점입니다. 선생님 초보자가 풀기에는. 그죠? 오미 합해고서 오화가 극하고 있으니까 얘도 동했으니까 세력은 뭐예요? 얘는 금이요. 나는 하이니까 여기는 여기서 힘을 얻고 있고 얘는 여기서 힘을 얻고 있죠. 그리고 얘는 동해가지고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막상막하지. 그리고 관이 동해가지고 휴수 묘절로 바뀌면 일은 크나 실상은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런데 이놈은 원령에서 얻고 있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으나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예 힘없이 살려면 바닥을 기려면 팍팍기라고 가르치고 확실히 알겠죠? 덤벼들려면 확실히 덤벼드는 그런 습관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아셨죠? 우리 같은 서민은 다 중간밖에 못 살거든요. 어중이 떠중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색깔이 없어. 그렇게 사시면 힘들어요. 박박 기는 게 차라리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오효 유금 형제로 용신인데 월건 오화가 극하고 일진 미토가 생용하여 가히 막상막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불행한 것은 삼효 오화 관기가 동출하여 월건 오화와 합세 극흥하고 있으니까 대흉지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진유합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5년의 관기가 또 힘을 얻었다 이거예요. 5년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오화가 중중중해진다는 얘기죠. 오화가. 그래 그때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더니만 이게 뭐예요? 언제 됐대? 5년 신월에 형벌을 받았다고 나오네요. 5년 신월에. 그래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힘이 둘이 막상막하였는데 5월달 되니까 5년 되니까 오화가 3개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신금이 힘을 얻으니까 얘한테 왕자한테 물어뜯으려고 덤비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 이런 점사를 떠나서 선생님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점을 쳤는데 세유가 해두국을 맞는 경향이 있어요. 세유가 해두국. 그래 이럴 때 될 때는 잘못하면 누가 상한다고? 내가 상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오는데 점을 치는데 자월 오늘은 뭐예요? 무술일이죠? 전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기준 조금 알아들으면 재밌거든요, 이게. 근데 선생님들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네? 쉽게 판단하죠, 쉽게. 자,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점을 쳤냐면은, 저 사람이 왜 저 부부간의 사이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점을 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근데 내가 알고 싶어서 점을 친 점이란 말이에요. 저 부부가 매일 싸우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문제로 삼아야 돼? 예? 예? 응요요? 응요도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또 동요가 되겠죠, 동요. 동요는 뭐라 그랬어? 사건, 사고잖아. 사건, 사고. 그러면 이놈이 캐가 무슨 캐예요, 이게? 육합계죠? 육합계니까 뭐를 원하는 거예요? 합을 원하죠? 그러니까 저 여자하고 남편이 싸우는데 저 남자가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화를 내는 거야? 선생님 지금 합을 원한다까지 했으면 문제를 잘 해석한 거예요. 그럼 저놈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바람을 피우고자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합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이 쟤가 합을 했죠? 쟤가 해두국을 했지? 해두국 당했죠? 그래, 이거는 여자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요 놈의 자식이 바람을 피웠던 놈인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그래가지고 지 부인한테 가가지고
도리어 짜증을 내는 그런 이 캐상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그런데 이건 내가 점을 쳤다 이럴 테면, 그럼 내가 점을 쳤으면 세유는 뭘 맞았어요? 일로부터 충을 맞았죠? 그러니까 뭐요? 오늘 내가 몸이 아파, 안 아파? 몸이 아프죠.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점을 쳤는데 자기 몸 아픈 점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사를 물은 사람이 오늘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픈가? 예? 왜 배가 아픈가? 삼사유에 임하고 있고 토에 임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다. 알겠어요? 그랬더니만 그것이 아구 맞듯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가셔요?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유추를 잘 하셔야 돼요, 유추. 유추는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는 알려주는데 거기에서 유추를 하는 건 선생님들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즉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만 주저리 떠드는 방법을 계속 해야 돼. 야, 이거 왜 안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게 선생님들 백날 이렇게 비싼 요금 내놓고서 공부해가지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못 써? 머릿속에만 빙빙빙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되고 말고 뭐예요? 이 효가 뭐예요? 효가. 한문으로. 예? 효가. 저 효를 뭐라고, 무슨 한문이라고 그래요? 뜻이. 점칠 효자, 점칠 효자라고 그래요? 때에 따라서 걸칠 효자라고, 걸칠 효. 짓거릴 효자라고도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육효. 대고 말고 떠들어라. 이러는, 대도 말고 떠들어라. 알겠어요? 그럼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이게.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자꾸만 이 지식이 후퇴하고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겁 없이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내가 얘기하지만 점을 치는 순간에 저도 이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쓰면서 얘기를 할 때 그 스트레스 받는 거와 이 중압감 받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 그래도 대고 말고 떠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틀려도 뭐요? 뻔뻔스러워야 되는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요거 하나 틀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요? 잠시 쉬셨다 합시다. 원하고